투자를 누린 이게 특혜를 누린 사람들인 건가요?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다 아파트를 산 건가요? 불법적으로 집을 산 건가요? 아니면 제도에 맞춰서 움직인 걸까요? 지금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은 정말 사의 악일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사들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겠다, 다주택자들 이제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표현들이나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정책이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책은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구조로 움직이죠. 저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으로 감정을 다 빼고 구조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좀 느껴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핵심은 당연히 이거죠. 다주택자들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제기하겠다. 매도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다주택자가 만들어낸 특혜 조치를 해소를 하겠다. 임대는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들이 줄면 임대 수요도 당연히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투기용 다주택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강한 신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해 볼 거, 다주택자가 줄면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라는 이 지금 논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 논리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주택자들이 줄어든다,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전월세 시장은 불안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저는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무주택자 모두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주택자들 지금 다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출은 일단 막혀 있죠. 지금 대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정해준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고, 지금 이자도 굉장히 높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은 서울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집들은 얼마든지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집이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걸 모두 실수요자가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다 이 집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현금 부자들한테 집을 넘기는 거고, 소유 구조만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맹목적으로 임대 수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모든 무주택자가 매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전제가 현실과 맞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임대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자, 다주택자들이 줄면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전환이 안 되는 계층은 계속 임대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세 월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부동산 우리 공부하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임대 시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 시장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수요와 공급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임대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이제 봤을 때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은 저는 이거예요. 공공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공공임대는 계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고 착공을 해야 되고 입주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반면 시장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민간 임대를 줄이는 속도와 공공이 대처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공백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은 뭐가 될까요? 결국 전월세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혜 회수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특혜는 굉장히 강해요, 단어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특혜를 누린 사람들인 건가요?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다 아파트를 산 건가요? 불법적으로 집을 산 건가요? 아니면 제도에 맞춰서 움직인 걸까요? 지금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투자자들을 정말 사회의 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산 게 없어요. 물론 뭐 불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사신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제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 레버리지를 써서, 또 경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힘들게 다 낙찰 받고 임장 가서 내용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회에 대한 악이다, 욕심쟁이다,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예측 불허 가능성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기준이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여러 중구난방 막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단순히 다주택자들 문제를 넘어서 정책 신뢰도 문제라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됐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 드렸고, 이제 우리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관점을 한번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좋은데, 정책이 이제 맞다 틀리다, 이거는 이제 그 외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책이 맞다 틀리다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를 고민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대응 방법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그래도 지금은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중심에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유동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동 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차익보다는 보수적인 매입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더 싸게 사야 돼요. 더 싸게. 더 싸게 사야 경매로서 매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지방 외곽 지역은 정책보다 수요 기반을 더 면밀하게 봐야 돼요. 이게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빌려 쓰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매는 항상 구조를 봐야 돼요. 항상 시스템을 봐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경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버릇을 들여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사회의 악일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악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선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막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책은 계속 바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수요와 공급, 유동성, 심리 등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계속 하시고 신문 많이 보시고, 좀 더 이게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중간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좀 이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뭐 다주택자들 걱정하지 마시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1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주택을 하나 더 늘렸을 때 어떤 것들로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 들여야 될 것들은 좀 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순환을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기회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00원으로도 20,000원 벌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적다고 해서 못 버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들이 많은데, 매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거 막 너무 혼란스럽게 반응하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 할 거 하자. 경매 투자자들은 입찰하고 임장 자주 가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